이제는 신체 능력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병원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시니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이죠. 안녕하세요.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와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율주행과 시니어들의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자율주행과 시니어들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네, 이번에 있었던 CES 2026에서도 자율주행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자율주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이제 운전을 기계가 대신해준다, 자동차가 대신해준다, 또는 소프트웨어가 그것들을 맡아서 해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최대의 수혜는 과연 누가 갖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수업들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몇 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6년 뒤에 면허를 따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따게 될 면허, 또는 그때 너희들이 타게 될 차는 과연 어떤 차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지금 아빠들이, 엄마들이 운전하고 있는 이런 차들을 탈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AI와 여러 통신 시설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속도들도 굉장히 빠르게 되어가고 있고 안전성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적인 부분들만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몇 년 안에 우리는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보급이 또 확대가 되다 보면 마치 전기차를 우리가 쉽게 보듯이 자율주행차를 쉽게 보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년 뒤에 타게 될 차, 그리고 그 차에 어울리는 면허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도 단계적으로 변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면허의 체계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시니어들,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이 자율주행차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연세가 좀 많이 들면요,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일어났었던 어르신들께서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서 그때마다 이제 뉴스에서도 또 나오고 있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운전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연세가 79세신데 여전히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운전하는 게 재밌고 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인지 능력도 또 반사신경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때 마냥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면허 반납하시고 그냥 편히 집에 계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니어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차량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오래 걸어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가실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신체 능력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차를 타고 가야 간신히 병원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 앞에서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서도 또 거기서 얼마간을 걸어서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거죠. 또한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서 오랫동안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니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죠. 하지만 차를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자율주행 차량이 해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 면허를 다 반납을 했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자율주행 차량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에.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아침에 딱 나오셔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찍습니다. 나 오늘 어디 병원에 간다 라고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이제 가는 거예요. 차에 타면 이미 벌써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은 그 병원으로 이제 차가 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앞에 딱 내리겠죠. 근데 병원 앞에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차의 주인인 어머니는 내리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게는 넌 어디 가서 알아서 주차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가 이제 빙빙 돌겠죠. 아니면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미 카드는 차량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가건 아니면 어떤 사설주차장에 가건 다시 주인이 부를 때 나오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1시간가량 진료를 보시고 물리치료도 다 받으시고 나오기 전에 5분 후에 병원으로 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차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이제 옵니다. 그럼 병원 앞에서 어머니는 차를 타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친구분들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친구분들
부모님들과 만나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차 마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장을 보고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시니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발이 묶이는 삶이 아니라 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이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이 사실은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도가 높아질 뿐이죠. 자율주행 차량으로만 만약에 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사고가 적게 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더 적게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동차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강한 프레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차량 자체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요. 보다 쉽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량은 가솔린보다는 전기 차량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굳이 주유소를 가지 않고 집 앞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는 사람이 인간을 돌보는 시대가 아니고요. 기계가 인간을 돌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AI 기술도 그렇고 CES 2026에서 큰 화제였었던 로봇의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런 디지털 기술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요, 오히려 저는 시니어분들이 더 많이 이해하시고 시니어분들이 더 많이 누리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 더 많이 디지털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스마트폰을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